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는 정말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테고, 저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제대로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게 김남우 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취재를 하셔서 그 취재 뒷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 김남우 님한테 듣고 한 이틀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잠깐 이 뉴스파일 시그널 좀 잠깐 들어보시죠. 착실한 여대생이 이종 사촌 오빠와 불륜관계라는 누명을 쓰고 청부 살해된 사건이 있습니다. 1년여 전 공기총으로 잔인하게 살해된 여대생 하모양 사건의 핵심용이자 네, 여대생을 청부 살인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 박모 씨와 2002년 머리에 공기총 6발을 맞은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오빠의 장모, 몸이 안 좋다며 하루 200만 원짜리 VIP 병실에서 몇 년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사건 제목이 참 그렇긴 합니다만 잘 알려진 사건명을 알려드리자면 바로 그거죠.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인 사건. 이제 고 하지혜 씨. 고 하지혜 씨의 오라버니 되신 하진영 씨가 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뉴스 시그널 통해서 앞부분 편집한 거 잠깐 들려드렸는데, 예, 좀 끔찍한 사건이죠. 근데 또 이제 피해자의 직접 가족 되신 분이 나오주셨는데, 이 점에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자, 어떠세요? 지금 현재 사건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 사건은 2002년도에 이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그 살인 교사를 한 피고인 윤길자가 윤길자와 직접 범행에 가담했던 범인 2명이 2004년도에 그 가명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작년에 그 일명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그 피고인 윤길자가 수년간 형 집행정지 중이었다는 사건의 사실을 주범이죠. 네. 네. 형 집행정지 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무슨 TV 프로그램이나 언론에 이제 이 사실이 작년에 많이 알려지면서 그 피고인 윤길자는 다시 재수감이 되었고, 그때 이제 형 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네. 그 남편인 영남재분 류영기 회장과 그 주치의였던 박병우 교수가 그 지금 현재 2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재판의 2심 선고죠, 그러니까? 그 피고인 윤길자가 수년간 형 집행정지를 네. 도왔다는 혐의인데, 작년 시사 프로에도 나왔지만은, 아프지도 않았는데 여러 허위 병명으로 그 진단서를 작성을 해서 그렇게 수년간 비싼 VIP 병실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남편인 류영기 회장도 네. 서로 그 주치의와 함께 돈을 수수한 혐의 그런 것 때문에 작년부터 1년간 지금 공판이 진행되었는데 1심에서는 각각 징역 2년과 8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현재 항소를 한 상태고 이번 주 목요일 날 2심 최종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군요. 네, 그렇군요. 참 다시 꺼내기 힘든 이야기인데 이렇게 담담하게 말씀하시기까지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저희로서는 감히 상상도 안 되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말씀하시 괴로우실 테지만 좀 청취자들 이해를 돕고 이 사건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그날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건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동생분 하지혜 양이 연락이 끊어진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명 사모님 그 윤길자라는 사람의 의심에서 모든 게 비롯되었는데 지금 사람이라는 말을 쓰기 싫으신 거죠.
앞니 인터벌 있어.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네. 예. 근데 방송이니까 예. 계속 사람이라는 단어 좀 써주십시오. 그 세칭 일명 사모님 윤길자라는 사람은 그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 사촌 오빠의 장모님이세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그러니까 저에게는 사촌형의 장모죠. 그런데 그 이 사람이 그 제 동생과 자신의 사위의 불륜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고.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사실을 저희 가족이 그때 당시에 알게 되었고,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 하고 당연히. 네. 뭐 그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항상 자기가 믿었던 거는 그냥 뭐 무조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터무니없는 소설만 써서 도저히 이거는 이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네. 그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법원에서 저희 쪽에 승소를 해줬고, 받아들인 거죠. 예, 받아들여줘서 저희에게 승소를 해줬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로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안심을 하고 있다가 몇 개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동생 지혜가 평상시에 다니던 새벽에 아침 운동을 나섰는데 그때 실종이 되었고 이제 열흘 후에 공기총 6발을 머리에 맞고 뭐 뼈가 부러진 채 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겁니다. 네. 세상에. 어떻게, 질문을 이어야 되는데, 알고 있던 사실인데도, 네. 이렇게 피해 당사자 오라버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럼 어떻게 뒤를 이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자, 저도 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이럴수록, 지금 아직까지도 이 사건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채 흘러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야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이고, 저도, 저희들도, 제작진도, 또 하진영 씨의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모신 건데요.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자리에 모두 다 대면을 한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거 정말 오해니까 푸십시오라고 하면서.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너무나도 저희에게는 그러한 사실이 터무니가 없고, 네.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바로 피고인 윤길자와 제 동생의 사촌 오빠인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당사자 다 대면. 예, 제 동생 지혜 포함해서 부모님 저 포함해 다 같이 찾아가서, 어떻게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의심을 받았던 사촌 형에게도, 너의 장모 앞에서.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만약에 그 장모가 의심한 부분이 맞다면, 맞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적극 해명을 해라. 네. 그렇게 부탁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촌 오빠라는 사람은 침묵으로 끝까지 일관을 했고. 침묵으로? 아니, 네. 그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네, 전혀.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그냥 네. 침묵?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분이 그런데 당시 법조인 아니었습니까? 네,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판사로 있었고. 네네. 그런데 이런 얼토당토 안 되는 사실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법리적인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혹시 다음에 물어보신 적 있어요? 왜 그렇게 아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사촌 오빠와.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거지? 의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 아무 대답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저희도 처음 대면하는 상황에서 그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지혜가 그런 사고를 당했던 거고 그 이후로는 사촌 형이라는 사람에게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도 없었고 그 이후로는
왜 그랬는지도 따져볼 수도 없을 정도로 네. 아무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으로서는 그 부분이 가장 참을 수가 없고 네. 용서를 할 수 없고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장모님 오해입니다. 오해를 푸세요.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더라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관련 자료를 보니까 그 사모님이라는 그 분이 정상적인 형태의 어떤 사고 판단하기 굉장히 힘든 분이었어요. 그분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촌 오빠란 그분, 그 당시 판사 그분께서 그 자기 장모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분이라는 예스 걸. 오와 노를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깊숙이 사건에 관여하게 되니까 말 그대로 법리적인 판단한 거죠. 노 코멘트 전략.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건을 그냥 여기서 그냥 스테디하게 놔두고 오히려 이 하지의 씨 측과 장모님과의 분쟁에서 자기가 쓱 발을 빼는 거죠. 빠지는. 예스면 예스라고 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노라면 노라고 해서 이제 자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는데 자기가 알았던 거지. 그런 그러니까 책임을 아예 벗어나기 그렇죠. 위해서 묵묵부답.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완전히 비겁한 선택을 했다. 너무나 비겁한 선택. 사실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네. 참을 수가 없는 게 그 말씀하셨듯이 피고인 윤길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정신 이상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촌 오빠라는 자의 행동을 지금까지도 이해를 할 수 없고 가장 분노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제 생각에는 자기도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와 몸보신만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래도 어떻게 그 자신의 사촌 여동생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할 거라고 물론 그것까지는 예상하지는 못했겠지만 본인도 그래도 가장 의심의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는 게 아직도 너무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 판사로서도 뭐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은 아니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직업 윤리적인 측면에 봤을 때도 그렇고 또한 인륜으로 그냥 자기 여동생 사촌 여동생 일인데 네. 뭐 상식이나 직업윤리나 어떤 인륜으로 봐서도 도저히 뭐 이해도 할 수 없고 용서도 되지 않는 정말 그 부분이 뭐 오라버니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지아 양이 그렇게 처참하게 뭐 실종됐다가 이제 사체로 발견된 그런 과정들을 겪으셨어요. 참 가족들의 심경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말로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동생분이 그 실종됐다가 열흘 만에 발견이 됐나요? 주검이? 네, 그 실종되고 나서 열흘 후에 이제 사체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 열흘간은 너무나 끔찍한 지옥 같은 시간이었고 끝까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는데 경찰서로부터 이제 딱 열흘 후에 이제 전화가 집으로 걸려왔는데 그 어떤 관계냐고 이제 묻길래 이제 제가 받았었거든요. 아, 경찰로부터 제일 먼저 받으셨어요? 경찰서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어떤 관계냐 묻길래 이제 그 순간 어떤 직감이라고 할까. 네, 그런 걸 느꼈는데. 찾았으면 찾았다고 얘기를 할 텐데. 어떤 관계냐고. 역시 그 오빠라고 하니까 그 지혜가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밖에 이제 마루에 부모님이 계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혼자 듣고 한참 이제 멍하니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운전을 하고 가서 이제 그 피범벅이 되어 있는 지혜의 사체를 아버지와 제가 확인을 했었죠. 어머님은 확인 못 하시고. 네, 어머니는 제가 확인을 절대 못하게 했었죠. 당연히, 예. 그렇군요. 그때 동생분이 살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셨었는데 참 그렇지 않았잖아요. 심경이 당연히 뭐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뭐
어느 집안의 자식 모두 다 그러겠지만은 제 동생은 정말 대학교 4학년 때 그 법학과에 재학 중이면서 이제 한참 공부를 하려고 고시 공부를 하려고 했었던 차였고 그리고 뭐 공부도 잘했다면서요. 그런 걸 떠나서 집안에서 항상 성실하고 착하고 분위기 메이커였었는데 어떻게 그냥 어린 23살의 여대생이 머리에 공기총을 맞고 팔에 뼈가 부러지고 그럴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지금 댓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거 읽어보면은 사위의 비겁함과 장모의 그 망상이 맞물려져서 있을 수 없는 비극이 생겼다. 이런 의견도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있어서는 안 될 일 중에 제일 정말 처참한 사례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정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끌고 오고 이제 소송 재판하시기까지 아버님이 대단히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2002년도 이제 3월에 그 사건이 일어났고, 지혜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접하고, 네. 당시는 정말 모두가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이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자살 기도도 3번이나 하셨고요. 그리고 3번이나. 그리고 아버지와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 하루하루를 이제 술로 버티며 살았었던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느 가정보다도 참 우리 4식구가 참 행복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남은 가족이 그렇게 처참히 부서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스스로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네. 이거는 지혜도 그렇게 자기가 원해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닌데, 만약에 지켜본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더 분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정신을 차렸죠. 차리고, 이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딸, 그리고 동생의 원한을 꼭 풀어야겠다. 한을 풀어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아버지는 이제 원래 하시던 일은 그만두시고, 네. 직접 범인을 이제 잡으러 해외로도 나가시고, 그리고 결국 잡아오셨죠. 잡아오죠. 중국까지 갔다가 오셨고. 네, 베트남도 가시고, 필리핀도 가시고, 중국도 가시고. 네. 모든 가족의 삶이 정말 평화롭고 단란하던 삶이 산산조각나고, 아버지는 딸을 해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정말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재판정에서 범인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거는 그냥 특별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말씀 들어보니까 아버지께서 젓가락을 던지는 연습을 하셨다고요? 그때 인터뷰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제가 노코멘트한 부분이 바로 이걸 겁니다. 아마 아버지나 저나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무슨 짓이라도 다 하셨을 거라고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지금 저 역시 그랬고 그때 당시. 근데 사실 지금도 세월이 12년이나 지났어도 그 생각은 전혀 달라진 거는 없어요.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또 눈시울도 좀 붉어지시고 참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진영 씨가 여기 직접 나오신 것은 이런 사건이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게 흘러갔었고, 또한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었는데 범인이 이제 피해자 측이 각종 특혜와 권력, 금력을 동원해서
교도소가 아니라 병원 병실 특실에서 지내고 있었다. 이런 것을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모신 거고요. 네. 자, 그러다가 이제 주범 윤길자가 병원 특실에서 하루 200만 원짜리 병실이래요. 뭐 재벌 사모님 클래스 있네요. 네, 재벌 사모님 클래스인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바로 피해자인 고 하지혜 씨가 다녔던 학교가 바로 그 이대고요. 네, 바로 그 맞은편에 있는 병원이었습니다. 그 맞은편에 있는 병원 가장 좋은 곳 특실에서 범인 이제 윤길자죠. 사실은 감옥에 있어야 되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하루 200만 원짜리 특실에서 아니 200만 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200만 원. 아니 뭐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뭐 200만 원 일도 아니지만 일단 당연히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소식을 접하셨을 때도 정말 그런 동생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당한 사건 잊을 수는 없겠지만 그 상처가 다시 완전히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강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그 어떻게 보면은 평생 누구나 평생 아픔을 간직하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어지고 사실 희망도 없고 근데 그런 죽지 못해 사는 피해자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거는 올바른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나마 그 아픔을 치유를 할 수 있고 죽지 못해 사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런데 이런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자가 오히려 감옥보다도 더 좋은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저희 남은 가족에게는 피해자 2번, 3번 죽이는 일이 아니었는가. 예, 그렇게 또 세월이 아무리 흘렀지만 또 그 고통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었죠, 작년에. 네. 이 또 사건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는 데는 언론 보도가 큰 역할을 많이 했죠. 네. 네, 맞습니다. 2002년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인터넷이 있긴 있었지만 지금처럼 그렇지 않아서 언론이나 인터넷으로 사건을 제대로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막 흥미 위주로만 그냥 사건의 그 엽기적인 면만을 다뤄서 미모의 여대생이라느니 아이고 진짜 불륜이라느니 그런 제목을 그렇게 뽑은 거예요. 흥미 위주의 기사가 나왔었고 그걸 이제 피해자가 직접 바로잡고 수정하는 데만 정말 많은 더 큰 괴로움을 느꼈었죠. 근데 11년이 지나서 다시 언론을 통해서 여러 시사 프로를 통해서 그 모든 진실이 다시 명백히 밝혀지고 알려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를 해주셔서 사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제가 언뜻 듣기로 강력 사건 이런 피해자분들이 고 하지혜 씨 가족분들을 부러워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다시 이제 제 동생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또 다른 억울하고 정말 힘든 강력범죄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다녔었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건조차도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중파 고발 프로에 대략 3번인가 4번 최근에만 나왔었고.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건도 많이 알려졌고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야, 정말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네요. 우리가 이 액면으로 받아들였을 때 너무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실제 또 다른 어떤 강력사건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케이스가 너무나 부럽다는 표현. 차라리 알려졌기 때문에. 알려졌고 어쨌든 범인이 잡혔고 처벌받고 있으니까
부럽다. 우리나라 법 질서의 어떤 시스템, 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신뢰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뭐 행정, 사법 이런 커다란 이제 시스템들이 어떤 원칙과 정의에 맞게 잘 돌아간다는 이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지 그렇죠.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고, 이렇게 하재 씨 오라버님 같은 이런 피해자 가족분들에게는 어차피 우리 정말 예쁜 동생 돌아올 수 없어요. 그 사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법에 의해서 가해자들이 확실하게 단죄가 되었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삶의 희망을 그렇죠. 움켜쥘 네. 수 있는 건데, 그나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때 정말 그 처참한 심정 어떠셨을지 막 이렇게 모셔서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려고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것조차도 너무나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게시판 보니까 편안한님께서도요. 죄를 짓고도 하루 200만 원짜리 특실에서 호의호식하는 이 나라의 부조리. 10년이나 지난 사건을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하진영님도 가족분들도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의식님께서 세월호 같은 사건들이 너무 많네요. 안타깝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마 하진영 씨 입장에서는 또 세월호 참사도 좀 남다른 시각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 4월에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 발생이 되고 네. 그 발생일부터 사실 지금까지도 내내 지켜보면서 그 굉장히 힘들고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고 왜냐하면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잖아요. 다. 네. 뭐 일반인 분들 계시지만 근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자식을 잃은 많은 부모님들의 심정을 그거는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함부로 유가족분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자기 자식이 죽은 거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거는 무슨 뭐 단순히 누가 제 동생처럼 뭐 총으로 쏴서 죽인 것도 아니고 정말 누가 봐도 그냥 살릴 수 있는 목숨인 것 같은데 죽어갔잖아요. 네.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겨워하고 또 조롱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 동생 사건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거는 그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세월호 유족분들도 그 어느 누가 위로를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꼭 가슴에 담아 두시고 희망을 가지시라. 네, 그리고 이제 그 절대 잊지 않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한다는 것만 알아주셔서 네. 꼭 힘내시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하진영 씨도 힘내시고요. 네. 무엇보다 정말 이 부모님과 하진영님 건강을 정말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뭐, 더불어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그 하지의 양 이 사건이 영화로도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그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작년에 다시 이 사건이 이제 불거지면서 뭐 영화를 뭐 만든다 뭐 그런 경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없었고 지금도 2심 최종 선고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영화로 만드는 이유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러한 거를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고 네. 근데 그냥 제 동생 사건은 단순히 한 여대생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제 동생의 뭐 죽음의 한풀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하는 천민 자본주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올바른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진짜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들어가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도와주신 많은 분들의 정의도 또 사실 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알려줘서 지금 막 구리고 썩은 자들 네. 그런 자들에게 좀 크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죽은 동생의 한풀이가 아니다. 정말 그 사회의 권력층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법질서를 유리한 사람들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다라는 하진영 씨의 진심이 느껴졌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느끼셨을 거라 봅니다. 지금 미나님께서 하진영님 페이스북에서 글 매일 잘 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열심히 싸워주시는 모습 보고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힘내세요.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정말 불이한 것들, 정말 돈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우세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옳은 것들이 힘을 얻고 그러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맞고요. 하진영 씨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시는 일 앞으로 계속 팔로우하면서 도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